시장이 막 흔들릴 때마다 내 포트폴리오는 괜찮을까? 이런 걱정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? 오늘은 바로 그 걱정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될 수도 있는 필수 소비재 ETF, 바로 XLP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. 과연 이게 시장의 거센 폭풍우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? 사실 우리 투자자들이라면 누구나 시장의 변동성을 두려워하잖아요.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하락장에서 내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?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. 자, 그 해답의 중심에 바로 이 XLP, 필수 소비재 SPDR 펀드가 있습니다. 이 ETF가 도대체 어떻게 시장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 포트폴리오의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건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? 왜 하필 필수 소비재일까요? 어째서 이렇게 좀 지루해 보이기까지 하는 섹터가 폭풍우 속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는 건지 그 본질적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 확 드러나는데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경기가 나빠지면 새 차를 사거나 비싼 명품 사는 건 당연히 미룰 수 있죠. 그런데 치약이나 우유, 샴푸 같은 건 어때요? 경기가 좋든 나쁘든 우리는 이걸 계속 사야만 하잖아요. 바로 이 어쩔 수 없이 계속되는 꾸준한 수요, 이게 바로 필수 소비재가 가진 강력한 방어력의 진짜 원천인 겁니다. 자, 이 0.60이라는 숫자, 이게 사실상 모든 걸 말해줍니다. 이게 바로 베타라는 건데요. 쉽게 말해 시장 전체가 10% 막 출렁일 때 XLP는 고작 6% 정도만 흔들린다는 뜻이에요.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? 변동성이 훨씬 낮다는 걸 이렇게 명확한 숫자로 딱 보여주는 거죠. 한번 정리해 볼까요? XLP가 왜 방어적 자산으로 매력적인지 이제 명확하죠. 경제 상황에 덜 흔들리고 수요는 늘 꾸준하고 배당도 꼬박꼬박 잘 나오고 심지어 변동성까지 낮다. 이보다 더 든든한 방패가 또 있을까요? 자, 그럼 이 XLP라는 쇼핑카트 안에는 과연 어떤 물건들이 담겨 있을까요? 다음 섹션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어떤 기업들의 주식을 사게 되는 건지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이 구성 한번 보세요. 좀 흥미롭지 않으세요?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식품이나 음료 회사보다도 무려 31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유통 및 소매 부문이란 점이에요. 이건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거대 유통 공룡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막강하다는 뜻이겠죠. 상위 보유 종목들을 한번 축 훑어볼까요? 월마트, 코스트코, P&G, 코카콜라. 와, 정말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름들이죠.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바로 이 상위 10개 기업이 펀드 전체의 무려 61.5%를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. 이건 분산 투자라고 하기엔 집중도가 정말 높은 거죠. 바로 이 문장이 XLP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. XLP에 투자한다는 건 단순히 필수 소비재 섹터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사실상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방어적 과점 기업에 집중적으로 베팅하는 것과 같습니다.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. 자, 이제 투자자라면 누구나 가장 궁금해할 성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XLP의 성과는요, 한마디로 딱 토끼와 거북이 경주 같아요. 왜 그런지 바로 보여드리죠. 이 그래프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? 모두가 정말 힘들었던 2022년 하락장. S&P 500이 무려 18% 넘게 폭락할 때 XLP는 이게 믿기시나요? 단 0.82% 손실에 그쳤습니다. 바로 이것이 XLP가 방패라고 불리는 진짜 이유입니다. 하지만 동전엔 언제나 양면이 있죠.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? 시장이 아주 뜨겁게 달아오른 올해 S&P 500이 14% 가까이 오를 동안 XLP는 고작 1% 상승에 그쳤습니다. 거북이는 결코 토끼의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는 법이죠. 결국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. XLP는 로켓처럼 쏘아올리는 그런 엄청난 수익을 포기한 대신에 거센 폭풍우 속에서 내 자산을 굳건히 지켜줄 든든한 닻을 얻는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속도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안정성을 택할 것이냐의 선택인 셈이죠. 그렇다면 이렇게 든든해 보이는 방패에 과연 약점은 없을까요? 모든 것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 법이죠. 다음 섹션에서는 이 XLP 내부에 숨겨진 어쩌면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지금 XLP의 핵심 기업들은요, 아주 거대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.
한쪽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브랜드라는 절대적인 왕관이 있고요. 다른 한쪽에는 단 1원이라도 아끼려는 현명한 소비자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. 이 둘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시작된 겁니다. 이 데이터는 그 위협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. 스페인에서는 이미 10개 중 6개 이상이 PB 상품,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 상품이에요. 미국은 아직 42% 수준이죠. 근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앞으로 미국에서도 이 PB 시장이 성장할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남았다는 뜻이거든요. 이건 코카콜라나 P&G 같은 브랜드 제국에게는 정말 심각한 구조적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자, 정리하자면 XLP의 든든한 방패에는 세 가지 눈에 띄는 균열이 보입니다. 첫째, 소수의 몇몇 지역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점. 둘째, 치열한 경쟁 때문에 수익성이 계속 깎여나가고 있다는 점.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 자체가 더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를 한번 내다볼 시간입니다. 앞으로 이 필수 소비재 섹터는 과연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?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그 미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. 이 저성장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돌파구는 없을까요?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M&A, 인수합병입니다. 현금이 넘쳐나는 P&G나 코카콜라 같은 거인들이 작지만 아주 혁신적인 브랜드를 사들여서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장착하는 전략이죠. 여러분의 투자 전략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, 그러면 XLP는 최고의 방패가 될 겁니다. 반대로 강력한 강세장이 계속될 것 같다, 그러면 XLP는 좀 답답한 선택이 될 수 있죠.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은 멈추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그 역할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요.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.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속도를 위해 만들어졌나요? 아니면 안정성을 위해 만들어졌나요?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. 하지만 오늘 살펴본 XLP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자신만의 답을 찾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어줄 겁니다.